Juby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 소개합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뚱커벨 힘내십시오.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개 끝나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소장님,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파장입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전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전을 방문했었거든요. 그저께 갔었죠. 네, 이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게 원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 윤 전 총장의 발언입니다. 그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각국 협의로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게 국제 협력이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일단 해석해 보면 자칫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일본의 우익들의 사고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 여권으로부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기만 지금 네. 언제 할지 남았는데 예. 지금 한 그 방류가 시작되고 2년 뒤면은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우리 남해까지 오는 거죠. 온다는 그렇죠. 거. 지금 예. 그러면 지금 남해에 계신 우리 어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얼마나 뜨악할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이라면 이번에서 일본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원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질문을 했으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일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다 그래요. 대표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런 입장을 냈는데 본인이 지금 아까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지만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이게 뭐 예전에는 그런 목소리 안 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그런 목소리 안 내야 되나?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잘못된 얘기고 그러니까 또 윤석열 총장이 해명한다고 한 게 뭐냐면 어젯밤에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돌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강경화 전 장관이 국회 국감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그걸 본인은 지적한 거다. 강경화 장관이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걸 본인은 지적하려고 했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강경화 전 장관이 답변한 내용인데 작년 언제였죠, 그게? 작년 10월. 네, 국감 때였습니다. 예. 뭐라고 돼 있냐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정보 요청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물론 앞부분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건 주권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걸 마치 그걸 허용한 것처럼 또는 우리는 그냥 모르는 일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말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후쿠시마 중요합니다. 오늘 후쿠시마 중요합니까? 네, 봉 교수님 말씀대로 어민들은 이 후쿠시마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 지금 민감한 그러면요. 주제거든요.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네, 후쿠시마 중요하고 밑줄은 2023개입니다. 왜요? 2023년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막아야 됩니다. 맞아. 2023년 네. 방류한다 그랬죠. 네. 날도 더운데 하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전에 들어오다가 인터넷 보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일본 지바현 앞바다에서 심해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오. 이게 대지진의 전조다 이런 뭐 기사가 났는데 하여튼 뭐 후쿠시마 그쪽도 2011년에 이제 지진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던데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제 윤석열 씨 발언을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윤 전 총장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다. 이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면서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 와중인데도 경선 관련되는 내용보다도 윤 전 총장의 발언, 네. 또 이재명 지사의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말고 또 이낙연 후보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예. 자,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관련해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국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가 연구 진실성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도까지만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분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는데 이게 잠깐만요, 최 교수님. 예.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예. 청취자들 이해를 좀 구해야 되는 게 예. 국민대에서 나온 논문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 논문하고 2008년도 논문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2008년도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논문인데 예. 이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가 지금 연구 진실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검증에서 통과를 못하고 표절로 판명이 나면 박사학위가 취소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도에 쓴 논문이에요. 2007년도에 논문이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위 논문은 아니고 학술지에 이제 연구자들이 논문을 써서 게재를 하는데 그 게재된 논문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유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드리고요. 탈퇴에 대한 연구. 이게 이 논문인데 네. 이 논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표지 제목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논문은 우리나라 그 한글로 논문을 쓰더라도 영어로 반드시 제목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에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우리나라 관련 논문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반드시 밑에 번역을 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영어로 번역을 안 하더라도 제목만큼은 제목하고 저자 이름 쓴 어. 사람 이건 영어로 쓰게 돼 있어요. 다른 그래서 나라에서 검색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라도 검색이 들어가서 우리 것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 번역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란 말을 썼잖아요. 유지. 이걸 이제 영어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쓸 수 있겠죠. 뭐 아까 멤버십 유지인가요? 그렇죠. 멤버십 유제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쭉 이어간다 뭐 그렇죠. 이런 뜻인데 그렇죠. 그런 뜻인데 그걸 영어로 번역했더니 영어를 번역했더니 그냥 영어로 유지라고 썼어요. 그게 그 유명한 YUJI 예, 그걸 유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잘못된 번역이죠. 그냥 한글을 영어 그러니까 발음하는 대로 영어로 쓴 거예요. 그냥. 워낙은 번역을 한다면 최 교수님 같으면은 뭘로 번역을 뭐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member reten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는 maintain이라는 네.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어쩌다가 YUJI를 그냥 우리말을 알파벳으로 바꿔버렸을까요? 이 단어를 몰랐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번역기를 돌렸거나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볼 아니 때. 근데 그거를 지도해준 교수님도 계실 거 저는 아니에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동 저자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제자가 또 본인이 만약에 같은 저자로 올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논문의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이런 검토도 안 됐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 이 한국 디자인 포럼이나 학술지도 게재를 하기 위해는 심사를 하거든요. 최소 2명에서 3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 과정에 이게 전혀 걸러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럼 제대로 과연 심사가 이루어졌을까? 논문의 내용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대에서는 이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을 하고 있고 이 논문은 검증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이 논문도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이 학술지도 자체적으로 이 논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제목이 영어로 잘못 기록될 정도면 내용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뭐 외국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국내의 이 학위 논문에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아주 최근에는 그러니까 표절 또 인용 비율을 따져보는 그런 이제 도구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어느 정도는 걸러진다고 하지만 상당히 의심되는 그런 논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건희 씨 외에도. 그런데 네.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따져 묻는 것이 우리가 재벌 같은 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도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로 하죠. 재벌로 되는데 첫 번째고 두 그거는 번째로는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가 돼 맞아요. 있다네요. 네. 두 번째는 이 김건희 씨의 경우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업을 사업을 하면서 예술 작품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운세 서비스로 학위 논문을 받았는지도 잘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예. 자, 뭐 이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좀 하는 걸로. 그거 하나만 좀 최 교수님이시니까 이런 이 논문들이 학술지라는데 정기적으로 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교수들 같은 경우는 평가에 그게 들어가요. 매년 연구 실적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 연구 실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반드시 받아서 이 논문을 실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심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보지 않고 심사를 해서 이 논문의 퀄리티가 이 학술지에 실릴 만한 퀄리티가 있다, 질이 된다, 그러면 실게 되는데 요 안 실게 되면 실적이 없고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진급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수 승진이 있거든요. 그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들 입장에 당연히 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지 얘기하다 보니까 배 수장님은 한여름에 이 네. 체력 보강을 위해서 체중 유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체중을 빼야죠 저는. 빼야 됩니까? 유지할 일이 아니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어제 드디어 정치 참여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네. 했고, 그런데 예, 부친상을 당했어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의 영웅으로 유명하고요. 처음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처음에 승전보를 해군에서 올렸던 것이 대한해전인데 이때 갑판 소위로 맹활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군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영섭 대령인데 그 바로 대한의 업 전투요. 예. 네. 1950년 6월 26일 새벽에 일어났던 맞습니다. 건데 바로 그 해전입니다. 그 배 이름이 저 백두산 함이죠. 네. 그때 그래서 거기 승선하고 있었던 분이시군요.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가장 그동안 알려졌던 것은 부친은 정치 참여를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이 부친이 이제 일단은 사망했는데 소신껏 하라. 이 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로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전해졌다면서 정치 참여를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 전 원장 감사원장 사퇴했을 때 유감 표명을 했는데 조화를 이제 보낸다고 그래요. 6.25 참전정신이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경선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예, 경선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월 전에 대선 경선 버스, 본인이 이제 버스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그래서 그 버스에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탈 것 같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상당히 거리를 두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인터뷰에서는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타는 순간 망한다. 제가 좀 망한다는 표현은 제 표현인데요. 그만큼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번 서울 재보궐선거처럼 막판까지 있다가 밖에 단일화형 경선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윤 전 총장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최 교수님? 예, 서울대 갑질입니다. 예, 아까 허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일단 이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네. 서울대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자들. 대학교 얘기니까 최진봉 교수님은 또 예, 저는 유난히도 와닿는 더 화가 얘기네요. 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학교도 물론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새로 관리하는 팀장이 왔는데요. 그 관리하는 팀장이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시험 점수를 다 있는 데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시험을 왜 봤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창피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공개를 하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요즘은요 학생들도 남한테 공개 안 합니다. 절대 교수가 어떻게 많은 학생들 모아놓고 누구 몇 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 메일로 보내줍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럼 개인이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인터넷 들어와서.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 있는 데서
뭐 최종참 몇 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도 문제예요. 저는 이런 걸 왜 시험에 낸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험은요. 건물 이름을 영어로 써라. 건물 이름을 한자로 써라. 아니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 노동자분들이 그 시험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영어로 써야 되고 한글 한자로 써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현재 속해 있는 팀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시오. 우리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한 연도는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너무 과로로.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는 또 뭐가 문제냐면 드레스 코드를 또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공식 행사도 아니고 무슨 뭐 정말 그 외국에서 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국빈 만찬하면 그때는 드레스 코드 입을 수 있죠. 아니 무슨 청소하시는 분들은 드레스 코드를 입고 회의에 참석해라?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 관리팀장을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2019년에도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 한 분이 또 운명하시지 않았어요? 네, 사망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근로 환경이 안 좋았던 것이 아주 더웠던 때였습니다. 2019년에 폭염 속에 맞아요. 뭐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선풍기 하나 있었고 그 네. 장면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아주 비좁은 공간이었고요. 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때 이후로 좀 개선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갑질이라고 하는 또 이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 유튜브로 꿈돌이님이 건물 청소하는데 영어 한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재난지원금 흔들입니다. 아직도 이게 결정이 안 났어요.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하지 않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의총 때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전 국민 지원하자였어요. 그런데 이 의총이 끝난 이후에 당정 청간의 협의가 되는데 대체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자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가 KBS 9시 뉴스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80%까지만 하는 걸로 좀 정부 입장은 가닥을 잡았다. 어제도 우리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이견은 있는 거죠. 이견이 있어요. 의원들은 지금 어제 의총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전 국민에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네.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대선 지금 레이스에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들도 의견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추미애 장관 그리고 김두관 의원 이 세 분은 전면 다 줘야 된다라고 주장. 나머지 분들이 지금 선별 지급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여튼 계속 선별 지급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을 주면 다른 곳에 돈이 안 가게 된다. 또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내야 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당정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선별 지급안을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합의가 지금 상황으로 합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예. 아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80%까지 주고 나머지 20%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카드로 캐시백 준다. 한다면서요. 잘 보세요. 이 캐시백을 하면 그 카드를 20% 있는 분들은 대체로 어디가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세요. 그런데요. 대형마트 이런 그렇죠. 거기서 쓰면은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요. 지역 화폐로 줘야 거기 가서 쓰는 거예요. 네. 80% 지역 화폐 주고 나머지 20%를 이런 식으로 캐시백을 준다고 하면 그 20%가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캐시백 해주면 그 돈은 안 들어갑니까? 그 돈도 어차피 예산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나누게 하고 이게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이 저 이따 좀 약간 이따 드시면서 나가시면서 청포도 사탕 드시고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도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뭐 또 하위 80%를 분류하냐 또 하위 90%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다 주자. 예. 국민들은 전 국민 쪽으로 우세한 여론으로 읽힙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 유튜브 보니까 영수동님이 20만 원만 받을 테니 전 국민한테 주세요. 또 금액을 줄여서 전 국민 지급하면 된다. 네. 그리고 저희도 어제 청취자들하고 문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예.
그냥 보편 지급 쪽에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네. 자,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